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 시간 주제는 주제 강의입니다. 말씀 재밌죠? 네, 주제인데 주제 강의다. 이 시간 주제는 뭐냐? 주제 강의다. 주제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주제 강의부터 더 본격적인 수련회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수련회에 임하는 사람으로서 또 염두에 두고 유념하면 좋을 만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수련 삼박자다 라고 하면서 유념거리 세 가지를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첫째 허심입니다. 허심. 세술은 세 부대에 담한다 라고 했듯이 이번 수련에서 어떤 내용들이 전해질 겁니다. 그것을 담아가시려면 마음을 세 부대처럼 잘 피워놓으신 게 좋겠죠. 그런데 대체로 그러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동사섭 수련은 어떤 것일 거다 라고 하는 선입견, 이런 것들이 허심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소개받아 오신 분들은 그곳에 가면 이러저러 저러이러한 일들을 한단다, 그 정보가 딱 저장된 나머지 허심하기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또는 동사섭 프로그램이 좋다던데 우리 프로그램에 좀 적용시킬 만한 건 없을까 하고 목적을 두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늘 관찰하고 또 평가하고 이런 입장이시다 보면 허심이 안 되더라고요. 실은 수련생으로서 풍덩 적셔질 때 몸소 체험을 해 가시면서 그 체험의 결과가 당신들의 프로그램에 적용하는 데 매우 유용할 것인데, 그냥 겉으로 형식만을 막 메모하고 심지어 나중에 평가까지 막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평가야 고맙지만 본인이 수련에 푹 적셔지는 그런 모습이 이제 다소는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허심한 태도로 수련에 임하시면 좋을 것이다, 그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경청입니다. 경청. 경청. 한자로 쓰면 불편한가요? 네, 옆에 한글을 써주시면. 경청. 허심. 경청은 귀 기울여 듣는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기울일 경자 들을 청자. 경청은 요즘에 경청 4단계, 경청 5단계 이런 이야기 하죠. 무시하고 듣기. 아주 저급한 듣기는 무시해버린답니다. 그것을 뭐 배우자 듣기 이런 표현도 쓰긴 하더라고요. 또 소극적 듣기, 적극적 듣기, 또 맥락적 듣기,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바람직한 듣기의 단계를 이렇게 설명들을 하고 있는데, 이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을 둬라, 이런 존처를 여기에서는 적용하시면 좋아요. 지금 몸이 여기 있는데 사무실에, 회사에 있었던 사무실 일을 계속 떠올리고 있거나 가정사 일을 계속 떠올리고 있거나 이러시면 경청이 잘 안 되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몸 있는 곳에 마음을 딱 두게 되면 이곳에서 바라는 태도들이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주제몰입입니다.
주제몰입. 주제몰입은 달을 가리킨다고 할 때 달을 봐야 될까요? 가리키는 손가락을 봐야 될까요? 달이요. 당연히 달을 봐야 되겠죠. 그런데 손가락을 본다든가 말꼬리를 물어서 엉뚱한 데로 간다든가 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료로서 예화를 끌고 왔는데 예화로 푹 빠져가지고 그쪽에 관련된 질문을 마구 한다든가 그것은 안내자의 탓도 크지만 그곳에 새로운 정보로 막 질문에 들어가 버린 것은 삼천포로 가게 하는 역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늘 중심 주제가 무엇인가 거기에 깨어서 안내자가 가령 흐트러 가더라도 중심에서 벗어난 것 같습니다 할 정도로 수련자가 깨어있다면 오히려 강사를 정신 차리게 하는 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무리한 요구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설명드려지는 바고 이런 수련 삼박자를 유념하면서 이제 오늘의 주제인 주제 강의로 들어가 보십시다. 주제 강의는 수련회에서 다루게 되는 주된 테마들이죠. 주된 테마요, 주된 타이틀이다. 비단 수련회에 국한된 것이겠느냐? 수련회가 왜 있겠어요? 인생 어떻게 살 것이냐? 무엇을 해서 살 것이냐? 등등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는 주제들은 사실 인생 전반에 필요한 주제들을 이것은 다룬 것이라고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우선 또 이런 시간에는 인생이란 미지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또 봐도 좋겠네요. 그래서 미지의 길을 간다고 할 때 그 막연히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을 거야. 이런 기대와 희망으로 사실 살고 있죠. 그러니까 내일을 안다면 특별히 오늘 어떤 식의 행동이 나와야 할지 그냥 안 하고 있어야 될지 엉뚱한 일을 해야 될지 모르고 그것을 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 내일 어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 사라지고 있는 것이라고요. 안다면 살 필요가 없다니까요. 가만히 앉아서 뭐 한 달 후에는 보감님이 나한테 프로포즈 할 거예요. 안 가고 있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계속 보감님을 위하여 썸 작업을 잘 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인생은 미지의 길을 가는 것인데 그 미지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어쩝니까? 계속 그런 기대도 있지만 희망도 있지만 그런 희망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힘도 되지만 답답하기도 하거든요. 나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까 궁금해요. 그래서 나의 길을 내 스스로 개척해 간다면 그 답답함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는 목표와 목적 이런 것들을 쫙 알고 가면 좋겠죠. 그래서 길을 밝히는 목표와 목적 이런 것을 통사섭에서 전해준 하나의 내용들이 오늘 전해드리려고 하는 주제들이 여러분의 길을 밝히는 아마 등불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귀담아 들으신다면 내 인생 정말 해결했어야 할 명제들이 있었는데 시급한 현실 문제 때문에 내 인생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되지?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러한 큰 명제들을 사실 다 해결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어느 부분들은 정리하고 사시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미결로 두었던 그런 큰 명제들을 제가 여기서 물어드리고 또 권장해드리고 이러면서 그분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지요. 인생은 그만큼 막막한 부분들을 우리가 해결해야 할 점들을 안 했기 때문에 막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은 또한 다른 정의를 한다면 인생은 묻고 답하기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늘 어떤 문제 앞에 놓이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그것이 다른 표현으로는 묻고 답하고 있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해결하면 좋을 만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제가 물어드릴 테니 그 부분에 또 짧은 시간에 또 사유하면서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뭘까요? 소중한 것 생명? 또는 의미 있는 것 또는 가치 있는 것, 그것이 도대체 뭘까? 그걸 알면 내 인생 그걸 향해 가면 되겠다든가, 그걸 얻기 위해서 목표화한다면 되겠다든가, 이런 좋은 기준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들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시고 노트에다 여러분이 생각해지는 답을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이라고 물으면 큰 소리로 대답을 해보시는 거예요. 다 써졌나요? 네. 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인간관계. 좋습니다. 아직도 대답을 정리하느라고 안 하신 분 빼고는 다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답을 해주셨네요. 근데 지금 여러분의 말을 해서도 그렇지만 에너지가 좀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준에서 좀 미달이 됩니다. 여기서는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에너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큰 소리로 에너지적으로 대답을 해오는 것입니다. 가령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모른다 이렇게 큰 소리로 자랑스럽게 하는 에너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인간관계. 좋습니다. 여러분 말씀 답변 속에서 정답도 있네요. 그리고 나, 삶, 인간관계, 또 건강. 건강. 그렇죠. 정말 반드시 필요한 것들만 답변을 하셨네요. 아주 우수한 분들이 와 계셨군요. 예.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여러분이 한 것은 다 정답입니다만은 동사섭에서 권장하는 답이 있어요. 궁금하시죠? 네. 예.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권장답은 삶입니다. 삶. 누구의 삶일까요? 나의 삶. 나 빠진 너의 삶도 소중하지만 내가 빠진다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삶 앞에는 바로 내 삶이 사실은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나의 삶 이래도 되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 삶을 보면요, 토토로님은 컴퓨터를 다루지, 유나님은 교직에 계셨지, 이루는 그림을 그려온 과정이 있었지, 보강님도 회사원이었고 영어 강사도 하셨고 막 하셨지, 또 시몰님도 조각가를 하셨지, 또 승려 생활을 하시겠다고 저렇게 이제
또 큰 결정을 하셨지.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각각이 다른 형태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인류가 지금 현재 지구상에 약 70억 인구가 있다고 하는데 70억 인구의 직업이나 삶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거의 다르답니다. 70억으로 나눠질 정도로 다른 거예요. 그렇게 다른 삶을 사는 이유는 뭘까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이 각각의 다른 삶을 살게끔 결정하는 핵심 요인은 뭐냐? 핵심 요인은 또 그것도 적어보시고 물으면 큰 소리로 답변을 해보시는 거예요. 삶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은 뭡니까? 네. 돈. 브레인. 좋아요. 예. 답들이 빤히 있어도 이런 또 유치한 걸 물어 이래지기도 하죠. 그리고 또 아시잖아요. 말 안 해도 막 이렇게 막 전해집니다. 네. 다양한 삶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나는 이렇게 살란다. 나는 이런 삶이 좋아. 라고 하는 가치관 문제 때문에 그렇답니다. 가치관. 가치관은 다른 말로 사고방식 또는 신념 또는 프레임 서울대 최인철 교수는 프레임이라는 책을 써서 아주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고 했는데 삶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삶을 결정한다고 하는 내용으로 주로 책이 쓰여져 있지요. 자, 이런 식으로 우선 대표 개념 하나를 가치관 그러면 사고방식, 신념, 프레임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한 가지로 압축해 놓으시자고요. 삶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은 나의 생각이요 가치관이다. 네. 이 가치관이 좋아야 내 삶이 좋겠구나. 또 내 삶을 지금 과거보다 좀 더 바람직한 삶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다면은 가치관 정립과 바람직한 가치관으로 아마 자기 마음속에 장착을 해야 될 겁니다. 힘올림은 바람직한 가치관은 승려 생활을 하는 것이다. 또 대여원의 삶을 사는 것이다. 상고보리해서 하와 중생하는 삶이다. 이런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삶일 것 같아. 그래서 그 길은 승려가 되는 길이야. 이라고 선택하는 것이거든요. 이래서 가치관은 반드시 여러분이 기대하는 쪽으로 그 가치관 정립을 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바람직한 가치관을 권장한다 그 말이에요. 바람직한 가치관이라고 하면 막연하지만 좀 더 바람직한 가치관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자리이탈한 것입니다. 자리이탈. 어떤 일을 선택한다고 할 때 그것이 나에게도 이롭고 타인에게도 이롭냐 이런 기준을 둔다면 그것도 바람직한 가치관의 한 기준 하나가 될 거예요. 그래서 동사설에서는 또 그런 가치관에 대한 연구를 지금 쫙 해놓고 그 가치관 권유하고 가치관 정립 작업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한 90% 이상을 예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바람직한 가치관이 참으로 많지요. 불경의 팔만대장경으로 해놓은 것이 다 바람직한 가치관이고, 성경책이 얼마나 두꺼운 내용들이 쓰여져 있습니까? 그 내용이 거의 바람직한 가치관이고, 또 육아의 사서삼경이 그러하고, 이런 식으로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인문학과 종교적인 가르침이 전부 바람직한 가치관이죠. 근데 그 바람직한 가치관을 장착하기 위해서 각 종교마다의 그 경전을 언제 다 읽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동사설에서 여러분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가장 공통점이 뭐냐, 핵심 내용은 뭐냐, 이것을 추출해서 동사설에서 권장하는 가치관으로 딱 5개로 압축해서 이렇게 종합판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그것을 들으시면 이런 틀에서 인생을 살아가면 되겠구나.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또 세부적으로 육아에서 도가에서 선가에서 또는 기독교에서 불교에서 이렇게 찾아가 보시면 되겠지요. 그래서 우선 큰 골격을 딱 압축해서 해놓으셨으니까 그것을 우선 다운받아 가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동사설에서 권장하는 가치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동사적 권장 가치관은 세상의 모든 가치관의 공통점, 핵심들을 쫙 뽑아놓은 것인데, 우선 2가지로 보시면 좋아요. 첫째, 목적 가치관, 그리고 방법 가치관. 목적 가치관의 2가지, 방법 가치관의 3가지, 이것을 통합해서 삶의 5대 원리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럼 목적 가치관이란 뭘까? 이제 이렇게 궁금해지죠? 네. 그래요. 그런 목적 가치관에 대해서 이제 또 질의응답, 묻고 답하기 형식을 통해서 우리들이 함께 사유하고 답을 찾아가 보자고요. 권장답은 얼마든지 미리 드릴 수 있지만 함께 참여하는 의미에서 이제 제가 물으면 또 답을 찾아보는 거예요. 궁금해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풀어가 보시게요. 자, 여러분이 인생을 어떤 목적을 두고 살아갈 것입니다. 또는 목적으로 착각하고 살기도 하지요. 근데 목표란 목적을 향한 1차적인 선행 작업이라서 목적의 하위 개념이죠. 단계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구분하시면서 생각을 해보시죠. 자,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이겠습니까? 이 펜이 진한 게 없어요? 이거에도 진하게 달라온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답을 또 써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답을 딱 써보시고 제가 물으면 또 답을 해보십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 잘 사는 거. 잘 죽는 거. 또 참 멋있네. 벌써 살고 죽고 막 여기서 생사가 막 동시에 생사 이별화가 되는 여지 없네요. 네, 행복이라는 말씀도 나왔고 그렇습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권정답을 이 정도 또 여러분이 답을 했기 때문에 드려볼까요? 바로 행복인 것입니다. 행복.
이 용타 스님의 은사 스님이 대학교 은사 스님이셨는데, 용타 스님은 철학과를 나왔거든요. 이게 당연히 은사 스님이 철학과 교수님이실 거 아니에요. 그분이 은퇴하고 계신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스님이 안부도 해드릴 겸 하고 이제 연락을 취했는데, 이제 퇴직하고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으셔서 이래저래 소일거리를 찾고 있는데, 이 은사님을 우리 수련회에 한번 오시게 해서 시간을 좀 보내고 가시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그냥 승려 생활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프로그램을 굴리고 있습니다. 제자의 격려 차원에서도 좋고, 또 은사님께도 여러 가지 좋은 체험이 되실 겁니다. 언제 수련이 이렇게 시작되는데 한번 오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안 그래도 요즘 심심한데 잘 됐다고. 그러면은 제 안사람하고 같이 가도 되냐고. 아이고, 얼마든지 그러면 더 영광이죠. 이래가지고 네 분이 이렇게 참석을 하셨어요. 이 시간에 와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라고 질문을 하니까, 인생의 목적이 뭐이지? 인생을 다 사신 상황인 분이기도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연구하고 철학적으로 강의도 하시고 하셨을 분인데, 막상 피교육자 입장이 돼서 이 질문이 딱 들어오니까 막막해지시더라는 소감을 나중에 하셨어요. 그런데 권장답이 행복 아닐까요? 이러니까, 그렇지. 어째 내가 행복 알고 있었는데 그 답이 불쑥 안 나왔냐. 이러고 그 뒤에 수련회 마치는 시간인지 이제 그쯤 돼가지고 이번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이야기를 해가는 과정에 이 부분에 이런 기분이었다고 아주 솔직하게 그 학자분께서 진실한 자기 상태를 내놓을 때 너무너무 우리는 값진 시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행복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행복이란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하니까, 막 안에서는 행복이 무엇이다라고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있고 정의도 내려지고 있고 개념도 잡히기는 하나, 딱 짧은 말씀으로 답변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인생의 목적이 뭐냐고 물을 때보다 더 막막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 무엇인지 다양하게 여러분이 생각했던 걸 한 번씩 불러봐요. 행복이란? 웃을 수 있는 거. 웃을 수 있는 거. 편안함. 평화로움. 다 등등. 유쾌함. 이런 식으로 그분도 그런 답들을 쓰셨겠죠. 그런데 여기서 딱 권장답으로 기분 좀 또는 굿필링 또는 호감정 뭐 이런 식으로 다 쓸 수 있겠죠.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그렇겠다. 맞아, 저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그래지더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그분이 소감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큰 공헌을 하다시피 한 걸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어찌 철학과 교수님이었던 우리 은사님이 저런 질문에 그렇게 막막하셨단 말이냐, 이해도 안 될 정도로 궁금해 하셨는데 차마 왜 그러냐고는 묻지 못하겠더래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분은 해결 철학을 등등을 해오시면서 관념 철학을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는 생철학을 해야 답이 쉽게 찾아져서 권장도 되고 답변도 막 하고 그렇게 지들. 그런데
관념 철학을 하다 보면 철학의 역사나 이런 쪽에만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이 철학과 저 철학과 비교 철학 이런 식으로만 해가다 보면 이런 본질적인 삶의 본질적인 질문에 스스로 답이 명쾌하게 내려지지 않고 있는 상태로 진행할 수 있었겠다. 이러고 짐작을 하시면서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행복을 그렇다면은 누리는 행복의 주체가 누구겠냐라고 또 질문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행복의 주체는 누굽니까? 주체 나. 네. 예, 그렇습니다. 내가 행복해야죠. 네. 당연히 행복의 주체는 나인 거죠. 그렇죠? 네.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은 나잖아. 나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의 주체는 나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고만 딱 해놓으면 나는 행복해. 그런데 내 여동생이 배앓이를 해. 또는 어머님이 진정적인 일로 뭔가 괴로워하셔. 그런다고 할 때 나는 배불리 먹고 공부 100점을 받아와서 행복한데 그 행복 유지가 돼요? 위태로워요? 위태로워요. 예, 위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행복의 주체는 나보다는 나와 함께하는 가까운 가족이 나와 같은 행복 수위가 되어져야 이것은 행복하다고 할 수 있겠구나. 또는 더 나아가면 우리 집은 행복해. 그런데 이웃집은 어제 화재로 또는 수재로 대단히 주거 공간이 불이 났거나 빗물에 휩쓸렸거나 이래서 잠잘 것도 심지어 없고 옷이며 쌀이며 이것들이 피해를 많이 봐버린 상태가 됐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 집이 그 행복 그대로 유지돼요? 이런 식으로 내 지역, 어느 지역에 재난이 왔어. 그러면 우리 모두 동원돼서 가지요. 그래서 가야만 하고, 그래서 내 행복이나 내 평화가 그대로 내 것으로만 있을 때는 유지되기 어렵다. 함께 편안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행복의 주체를 나라고 해놓으면 개인주의적 행복, 이기적인 행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확장해서 우리라고 봐야 좋겠다. 행복의 주체는 우리다. 이렇게 해놓을 때 행복이 더 안전해지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었을 때, 자, 인생의 목적은 그렇다면 이것을 아울러 싸잡아서 다시 한번 거듭되는 질문을 했다고 할 때 이것들을 1, 2, 3을 정리해서 여기다가 답을 해본다면 어떻게 답이 나와집니까? 인생의 목적이란 결국 나보다는 우리에 더 강조를 해서 모두의 행복, 소위 기분 좋음,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겠구나. 이렇게 목적론이 정리되어지죠. 여기까지를 이 안에서 목적 가치관이 찾아짐과 동시에 1번에서 4번까지를 행복의 기초론지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복의 기초론지야 인생의 목적에서부터 더듬어지는 내용들을 정리하면 행복론의 논지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행복의 기초론지는 봉사설에서 권장하는 목적 가치관이 해당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목적 가치관을 가지고 볼 때 우리는 모두의 행복을 위하여 산다 라고 할 때 막막한 추상적인 개념이지 않습니까? 말인즉 옳으나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것이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한 것일까? 이래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가치관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방법 가치관을 세 가지로 나눠서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방법 가치관 차원에서 더듬어 보시자 그 말이에요. 방법 가치관 1번은 뭐이겠냐? 그러면은 우선 오요적 순서로는 수심이 되겠지만 우선 일이랍니다. 일. 세상을 살면은 자기 일들을 해야 되죠. 책임이 따르는 일, 의무가 따르는 일, 이런 일을 함과 동시에 또 안 해도 상관없지만 하면 좋을 일. 그래서 해야 할 일이 1번이요. 하면 좋을 일. 이것들을 이런 일들을 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개념은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그 본분에 다하는 그런 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한 일이 되는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책임지는 일, 이런 것이 바로 방법 가치관에 제시되어지는 항목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화합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라서 혼자 살기 어렵잖아요. 유기적으로, 연기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우리는 서로서로 기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당신의 존재가 나의 존재를 있게 하는 원인이다. 이런 차원까지 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함께 한다고 해서 다투면서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화이부동, 이런 이야기가 있죠. 화이부동. 하나가 되지는 않지만 서로 화합은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각각의 개성을 가지되 서로 충돌하지 않고 잘 어울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합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해당이 되겠다. 그런 얘기고, 세 번째는 이제 수심입니다. 수심. 수심이란 근심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마음을 잘 닦는 것입니다. 마음 관리를 하는 거예요. 마음 관리란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관리해야 할 마음이란 뭐냐? 어디서부터냐? 바로 나부터 행복하자.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해야 할 첫 번째 행위는 나의 행복 관리, 나의 마음 관리.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나는 불행한데 남의 행복을 위해서 나섰다? 말이 됩니까? 대체로 네 아까도 못하면서 남일 봉사로 다니냐? 이런 소리 많이 듣죠. 어떤 종교에 막 맹신해서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가정일을 소홀히 하고 교회 일을 막 열심히 한다든가, 그 자기가 기여하고 있는 종교일을 가정사보다 더 우선한다고, 이럴 때는 배우자한테 그런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가족들한테. 그와 같이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는 자신의 행복을 책임지는 행위, 이것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 방법 가치관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한다고 할 때 그 구성원이 이런 식으로 잘 한다고 할 때 그것은 이상공동체일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이걸 이상공동체 사묘라고도 한답니다. 그래서 목적 가치관과 방법 가치관이 합해져서 우리는 삶의 5대 원리라고 하는 동사석 가치관인 거죠. 동사석 가치관은 이제 다시 이것을 정리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이 펜이 점점 다 죠. 또는 오요 이렇게 축약해서 이렇게 해서 쓰고 그렇습니다만 이것을 이제 정리를 해보시자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 우주의 중심인 것은 누구냐, 무엇이냐, 삶의 주연은 누구냐,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나라고 하는 것을 답으로 찾아지게 됩니다. 나. 그래서 여기서는 편의상 정체라고 하죠. 정체. 정체.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의 행복. 우리 모두의 행복이란 말을 정체와 같은 틀로 한자어로 표현을 해본다면 그것은 바로 대원이다. 대원보다는 작은 건 우리 소원이잖아요. 자기들의 소원을 확장시켜서 크게 바라는 모두의 바람인 그 대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큰 꿈. 소원은 작은 꿈이라면 대원은 아주 큰 꿈이에요. 여러분의 작은 꿈들이 모여서 큰 꿈이 될 것이고 또 큰 꿈이 궁극적인 목적으로 내가 설정을 해놓을 때 작은 꿈들이 또 의미가 있게 되죠. 자, 여기까지가 목적 가치관이면서 동사섭의 체가 되는 것입니다. 체. 인생의 체가 되는 거죠. 인생의 체로서 정체와 대원. 어떤 존재가 어떤 꿈을 가진다. 인생의 주체인 나, 삶의 주체인 나, 내가 대원의 큰 꿈을 갖는다. 이것이 가야 할 방향, 목적, 이것을 하나의 틀로 보는 것입니다. 뼈대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을 그냥 병렬로 쭉 산물어 놓을 때 먼저 수심해라. 수심. 나부터 행복하자. 행복의 원리를 지자. 이런 것들이 첫 구체적인 스텝이 된다. 그런 거고요. 다음에는 화합. 이웃과 서로 잘 어울려야 되겠죠. 나만 행복해갖고 있을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행복의 관리법을 수심 방편을 어디선가 듣고 또는 사찰이나 명상센터를 가서 배운 어떤 가장이 부인이 슈퍼를 한다는 거예요. 이 슈퍼 일을 함께 이렇게 돕고 사는 동안이네 남편은 명상법을 배웠어. 그래서 마음평화법을 알아가지고 늘 좌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손님 찾아와서 이 손님 저 손님 계산도 해야 되고 계산대는 밀려 있는데 자기 행복을 위해서 차분히 명상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방 안에서. 네? 속 터집니다. 명백좌선하고 있는 남편.
나부터 행복해야 된다고 해서 나만 행복을 하고 있다고. 그럴 때는 화합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럴 때는 수심했던 미천으로 밝은 미소로 손님을 대하고 아내를 거두는 것이 바로 동사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하, 이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 뭐라고 했어요? 좋은 일. 네. 그러니까 일. 해야 일고 하는 좋을 일. 네. 이것을 또 같은 통일감 있게 다른 한자어로 쓰자면 그것을 작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작선에는 반드시 두 가지 때 있죠. 소인 비밀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동사섭 가치관을 이렇게 정리하면 인생의 체가 되는 것은 정체대원이라면 수심화합 작선은 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용. 체와 용의 결합이 바로 삶의 5대 원리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는 동사섭을 쭉 역사적으로 진행해 오는 동안 참 많은 말씀들을 이렇게 풀어서 프로그램하고 이론과 실습을 해왔는데, 미국에서 짧은 3일짜리 동사섭을 하시는데 5박 6일짜리를 3일짜리로 하시다 보니까 이런 개념을 정리를 하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고 했더니 너무 큰 스님께서도 이야, 스스로 잘 정리됐다, 이렇게 흐뭇해 오셔가지고 한국에 와서 또 동사섭을 할 때 이 5대 원리 기준에서 이론을 풀어가시고 정리를 하시니까 역시 그때까지 지도자를 한 10여 명씩 이렇게 왔었어요. 10명 가까이도 오시고 그분들이 다 좋아하신 거예요. 이제 좀 동사섭이 쫙 틀이 잡혀가지고 가닥이 좀 납니다. 그래가지고 모두가 반겼던 정리 말씀입니다. 이게 세상에 많은 바람직한 가치관을 이렇게 정리해버리니까 사실 여기서 추가로 더 넣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끼어만 더 추가만 해도 되는 거예요. 6번, 7번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 이 범주에서 다 아울러 버리더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 이제 이것을 주제 강의와 인생의 주제들을 여기서 쫙 조망해 봤습니다. 이 조망을 해놓은 걸 이제 도표로 이렇게 우리가 또 할 때 도표화해서 볼 때 일목요연해지죠. 안 나와요. 자, 우주의 센터에 내가 있다. 나는 어떤 존재이냐. 자아관을 가질 때 부정적 자아관, 긍정적 자아관, 조울적 자아관, 묘의적 자아관, 이렇게 정체도 자아관에 대한 단계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바람직한 자아관으로서 정체감을 쫙 가지시고, 이 자가 할 일이 뭐이다? 정체가 바람직한 정체감을 가진 자가 할 일이 뭐예요?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합니다. 할 일을 대원이잖아요. 대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할 일은 자, 수심, 화합, 작선,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니까 또 안정감이 있더라. 우주의 센터에 또 정체가 쫙 들어간 것 같고, 이게 자동차라면 비전을 가지고 어떤 향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심과 화합이라고 하는 양 수레바퀴가 잘 굴러줄 때, 그리고 작선이라고 하는 엔진이, 오리가 그냥 호수의 백조가 그냥 미끄러져 갑니까? 속에서 보이지 않는 발길질을, 작선이라고 하는 물갈퀴질을 많이 함으로써 미끄러간 듯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동차와 비유를 해도 좋겠더라 해줘요.
그래서 이것은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이고 원흉하지요. 그래서 그냥 한쪽으로만 향하는 게 아니라 주고받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펜들이 좀 다른 거 있어요. 자, 5대 원리가 전부 다 이 말씀은 무리로 들릴지는 모르나 이 동사섭에서 권장하는 삶의 5대 원리, 이것이 여러분에게 장착이 되면 인생 미지의 길을 가는 길에 상당히 큰 횃불이요 등불이 될 것이고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거를 어느 정도는 여러분이 이미 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18급이라면 17급에 도전하고 16급에 도전하고 이래서 최소한 유단자적으로 산다면 여러분은 굉장한 인품자라 소리를 들을 겁니다. 또 단도 1단에서 9단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 9단까지 가면 뭐 현자여 성자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미 5대 원리적으로 잘 살고 있지만 좀 더 질 높은 실천자가 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잘 아셔야 되겠죠. 네. 제대로 알고 또 바람직한 정체관을 딱 가지고서 행하고 반복을 하고 반복을 하면 어떻습니까? 습관이 되고 습관이 여러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좀 더 나은 단계로 이끌고 싶다면 여기서 권장하는 가치관으로 여러분 도구화해 가시고 또 맵으로 여겨가시면 굉장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수련회는 대체로 수심과 화합이 양축으로서 수심이 이틀, 화합이 이틀, 5박 6일 일반 과정을 기준할 때 그래서 수심과 화합이 전경으로 수련회는 진행이 될 것이고 정체대원 작서는 배경으로 또는 스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로 수심화합 이것이 수련회가 되는데 이번에는 특히 화합장을 가지고 3일간 서울센터에서는 수련을 하게 되겠다 그런 얘기죠. 자, 저거를 동사섭 5대 원리 또 동사섭 권장 가치관을 좀 더 체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오요춤으로까지 이제 뭔가 도움되는 방편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요춤을 여러분에게 또 같이 함께 하면서 여러분 것이 되도록 해볼까요? 네. 자, 이제 수식어는 정체부터 해야 되는데 정체에 대한 수식어는 좋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 천하의 주인인 나는 천하의 주인인 나는 또는 우주의 중심인 나는 우주의 중심인 나는 또는 내 삶의 주인공인 나는 내 삶의 주인공인 나는 또 잘난 나는 잘난 나는 이런 식으로 수식어는 여러분이 좋은 걸 쓰시기도 하고 자, 천하의 주인인 나는 천하의 주인인 나는 어디를 향해 간다?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대원입니다.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무엇부터 해야 된다겠어요? 수심 수심 잘하여 마음 천국 이루고 수심 잘하여 마음 천국 이루고 네. 또 화합 잘하여 관계 천국 이루고 화합 잘하여 관계 천국 이루고 작선 잘하여 세상 천국 이룹니다. 작선 잘하여 세상 천국 이룹니다. 이러고 살면 되겠죠? 네. 처음에는 좀 어색할지 모르지만 늘 하시다 보면 정말 이거면 다겠다 할 정도로 이러고 살면 되겠구나 이래질 겁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이런 내용으로 이제 세목으로 나눠서 이제 이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화합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내용으로 또 수련해 보기로 하죠. 감사합니다.